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제어계를 해석을 하다 보면 회로 이론에서도 배웠고 또 우리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자기학에서도 배웠고 했을 거예요. LC를 배우는데 전압을 구하잖아요. 전압을 L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뭐 이러면 L dt분의 뭐 di 뭐 이런 식이 되겠죠. C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뭐 IDT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전압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전압을 뭐 입력 전압을 이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압의 방정식이 되거든요. 이러한 방정식에서 흐르는 전류값에 대한 값을 구해보자 뭐 이러면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시간의 함수가 되겠죠.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어, 고안을 하게 된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IT 값을 구할 때 이것을 대수 방정식으로 변화시켜 주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것을 갖다 미분 방정식을 쉽게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 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라플라스 변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환하는 기법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식이 되는데요. 아, 얘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간의 함수가 있다라고 보면 시간의 함수를 ft라고 하죠. ft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그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이런 시간의 함수 ft를 여기다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지수함수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t의 함수를 s의 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그래서 이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가 ft의 함수가 이게 뭐냐 얘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함수는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ft는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상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상수 말고요. t라고 하는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t의 n승도 들어올 수 있고요. 사인의 오메가 t라는 시간의 함수도 들어올 수 있죠. 코사인의 오메가 t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에는 지수 함수 2의 뭐 마이너스 at라는 함수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고요. 어떻게 정의되느냐라고 물으면 얘가 되겠죠. 정의식입니다. 실제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는데 임펄스 함수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임펄스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함수를 임펄스 함수라고 하냐면 크기가 1입니다. 여기에 대한 크기가 1인 그러한 함수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는 높이가 입실론 분의 1, 여기까지는 시간이 입실론이죠. 곱해주면 면적이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함수죠. 면적이 1이 되는 함수. 이것을 갖다 우리는 임펄스 함수라고 그래요. 이 면적의 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1이 되는 겁니다. 임펄스 함수다. 가장 간단한 함수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러한 임펄스 함수인데 이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조금 여러분들 라플라스 변환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높이가 그럼 면적이 1이 되는 파형인데 이것을 임펄스 함수라고 해서 델타 t로 표현하는데 델타 t에 대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자. 그래서 fs라고 함수는 이 fs 함수죠. 이거를 구해보면 라플라스 변환 함수예요. 이것은 델타 t입니다. 델타 t. 자, 이 ft에 대한 함수인데 이것이 뭐가 돼요? 라플라스 변환해라. 뭐를? 델타 t를. 그런데
이 델타 t에 대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려면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델타 t의 함수는 극한을 구해야 돼요. 리미트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 값이 0으로 갈 때에 대한 값을 라플라스 변환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리미트 극한 함수로 표현하는데 얘를 구해 보면 리미트 입실론이 제로로 갈 때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것을 델타 t의 함수를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dt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돼요. 자, 이러한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함수를 이야기할 때 이 함수는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실론 분의 1이고 여기가 입실론이잖아요. 그럼 이 함수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입실론 분이라고 1이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빼기 이러한 값을 빼줘야 되겠죠. 이러한 값을 여기가 입실론이면 여기가 입실론인 값을 빼줘야 되잖아요. 빼기 해주는 값이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서 빼줘야 돼요. 그런 형태로 해줘야 돼요. 따라서 요거는 ut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거냐면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요 부분을 우리는 ut라고 해요. 시간의 함수라 그러고 요거는 요 부분의 함수는 ut인데 ut가 입실론만큼 이쪽으로 가서 시작을 했죠. 이랬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ut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할 때 얘를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주고 다음에 얘를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서 두 개를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식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전체적으로 라플라스 변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나중에 배웁니다. 조금 있다가 요 ut 라플라스 하면 요렇게 바뀔 거고요. 요걸 라플라스 하면 요렇게 바뀝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한번 봅시다. 요렇게 됐으니까 얘를 리미트를 극한을 취해 주는 거예요. 입실론을 0으로 보내버리면 입실론을 0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계산이 좀 어렵죠. 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요 식을 요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수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테일러의 정리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테일러의 정리는 요 2의 x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의 x. 요게 이제 지수함수 형태가 되잖아요. 지수함수 2의 x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1 플러스 x 플러스 다음에 잘 보세요. x 자승, x 3승, x 4승으로 가고 나머지는 팩토리아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테일러 정리식이에요. 2의 x라는 값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2 팩토리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요거는 2 곱하기 1을 의미하는 거고요. 3 팩토리아는 요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4 팩토리아는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x의 5승이면 5 팩토리아 분의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x의 6승이면 6 팩토리아 분의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이용해 보는데 결국 s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요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고 요 뒷부분을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적용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때에 리미트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 값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이 되겠죠? 요 값들이 되겠죠? 입실론의 값. 자, 요 값들이 되겠죠? 얘들이 0으로 간단 말이에요.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0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가 0이면 0이 되는 거죠. 분자가 0이면 0에다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분자가 0이면 0이 되고 0에다 곱하면 0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런 것들 0으로 날려버리게 되면 뭐만 남죠?
1만 남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과정을 쭉 그냥 이렇게 한번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쭉 한번 그냥 보여드린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 식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답은 이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 실제 공식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정의에다 집어넣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표를 기억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펄스 함수다라고 하면 임펄스 함수는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플라스 델타 t를 하면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공식적인 개념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공식입니다. 우리 그 삼각함수 공식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공식이 있죠. 적분 공식이 있죠. 이것도 라플라스 변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에 맞게 기억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그림에서 잠깐 그 공부를 했을 때 이러한 것이 자, 요거죠. 요것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함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스텝 펑션이라고 그래요. 스텝 함수. 즉 계단 함수라 그래요. 이러한 계단 함수, 스텝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얘를 할 줄 알면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계단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계단 함수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겁니다. 자, 계단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계단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를 계단 함수라고 그러죠. 계단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위 계단 함수가 있고 계단 함수가 있어요. 단위라고 할 때는 1이죠, 1. 여기가 1인 거예요. 여기가 1이면 얘가 단위 계단 함수가 돼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 아니라 만약에 5가 되면 그냥 계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자. 계단 함수. 그러니까 계단 함수는 결국 뭐예요?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얘를 갖다 상수라고 하거든요. 상수가 되는데 1이면 단위 계단이고 5면 그냥 상수가 5가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할 때 여기가 1로 표시되면 단위 계단 함수가 되고요. 자, 여기가 뭐 5로 표시되면 얘는 뭐 계단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단 함수에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놨죠? 이 부분을 a라고 놨다는 거죠. 이것도 계단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가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가 되겠죠. 뭐가 되죠?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 ft를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dt를 해주는 게 fs다라고 하는 정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a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 dt라는 거죠. 이것만 해주면 돼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a는 상수니까 나오고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 dt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것은 지수함수의 적분이잖아요. 지수함수 적분이 되는 거죠. 지수함수를 적분해서 그 값을 구하는 건데 결국 지수함수 적분은 어떻게 됩니까? a는 뭐 그대로 있는 거고요. 지수는 적분하면 지수가 내려오고 지수는 불변이죠. 지수가 내려올 때 마이너스로 내려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지수함수의 적분이고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그래서 t에다가 정적분을 할 때 t에다가 대입을 하죠. 요것을 요렇게 대입하고 빼기 요것을 요렇게 대입하는 거죠.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돼요? t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무한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에 s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거는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에 s에다 0을 하면 이거는 2의 0승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죠? 자, A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죠. A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기에 S분의 1에 0,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S분의 1에 1이죠. 이런 형태가 돼서 앞에 거는 0이 될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결국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 S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있고 S분의 1이 되니까 이것은 S분의 A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계산함수입니다만은 이러한 계산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는 이와 같거든요. 따라서 이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하나 풀 때 지금처럼 적분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뭐 사실 의미 없다는 거죠. 이게 뭐란 얘기야? 결국은 뭐다? 공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룰이 나오는데 그 룰이 뭐냐면 상수죠. 상수라고 하는 이런 계산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무조건 S분의 상수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뭐가 된다?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상수가 된다.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처럼 단위 임펄스 함수 1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위 계산 함수가 있다. 그러면 상수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될까요? 얘를 라플라스 하면 얘는 뭐야? S분의 1이 되겠죠. S분의 1이 되겠죠. 뭐 그런 형태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을 보니까 여기 S분의 1이 나오죠? S분의 1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상수예요. 근데 지금처럼 조금 전에 기억할 겁니다. 이게 A만큼 늦게 출발한다는 거죠. A만큼 요 부분의 함수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만 얘기하니까 요거 하나는 결국 그 어떤 함수가 된다? ut-a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u의 t-a가 되고요. 거기에 지수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한번 적분을 한번 해주면 되고요. 0에서부터 a까지 적분 한번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적분 한번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적분을 한번 하는데 얘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는 여기 구간이 되고요. 여기 구간이 되고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 구간은 요 구간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a부터 무한대 구간, 여기서 0에서부터 a 구간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0에서부터 a 구간은 얘가 0인 것이 되고요. 그래서 0에다가 이러한 식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대 구간은 a부터 무한대가 되는 구간은 ut-a가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얼마예요? 1이 되는 겁니다.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dt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테그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것만 인테그랄 한 값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우리가 계산할 때 얼마가 나왔어요? S분의 1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S분의 1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대로 적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적분을 해준 겁니다. 마이너스 S분의 1 나오고 적분 구간이 나오고 2의 마이너스 STDT인데 이렇게 돼서 A부터 무한대까지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A가 들어가면요. A가 들어가면 무한대가 들어가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들어가면 0이 돼요? 1이 돼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된다는 거죠.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A가 그대로 있겠죠. A가 들어가면 A가 그대로 있어요. A가 그대로 있는 거죠. A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구간에 대한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는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구간에 A가 들어갔을 때는 두 번째 구간에 A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0이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AS의 형태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S분의 1의 마이너스 AS라고 하는 식으로 적분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얘를 1이라고 하면 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하면 fs는 어떻게 됐다고요? s분의 1이 됐는데 얘를 똑같은데 요만큼 물러쓰게 하면 a만큼 물러쓰고 여기가 1이라면 그리고 얘를 fs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데 뭐가 돼요? 2의 as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적분 구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a까지 하고 a부터 무한대까지를 갔을 때에 대해서 요 구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되어져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정리가 되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보고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진 이 파형은 여기가 1이고 t면 이렇게 되어진 파형하고 1이고 또 뭐 더해든 빼든 관계없어요. 이렇게 된 파형에서 이렇게 빼기 하는 것이 되니까 여기 t니까 결론은 요거는 ut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 요거는 u의 t-t가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거 앞에 거 첫 번째 1번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s분의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2번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ts가 되겠죠. 결국은 얘를 라플라스 변환했다는 얘기는 s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 2의 마이너스 ts가 돼서 이것이 전체적인 fs 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되어지는 것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어진다 그래서 s로 s분의 1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s가 되는 것이 라플라스 변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단위 계단함수다. 계단함수는 뭐예요? 상수라고 하는 거죠. 상수입니다. 그래서 0에서 시작하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a만큼 늦게 시작하면 상수 s분의 상수는 똑같은데 2의 마이너스 as가 붙으면 이거는 늦게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해주거나 빼거나 뭐 이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념이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식이에요. 단위 계단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단위 계단함수는 이겁니다. 우리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임펄스 함수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L자 붙이는 거죠. 얘가 1이 된다 그랬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S분의 1이 되죠.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A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UT를 라플라스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네? UT. 뭐 이거 S분의 1이 되는 거죠. 1U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S분의 1이 되는 거죠.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ut-a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as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운 것은 요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단위 계단 함수에다가 5를 곱해서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ut에다가 5를 곱한 거죠. 단위 계단 함수는 ut로 표현이 되는데요. ut에다가 5를 곱한 겁니다. 단위 계단 함수에 5를 곱해서 라플라스 변환해라. 그럼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5는 상수고 ut는 어떻게 되죠? 그냥 s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s분의 5가 되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건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1하고 t라고 돼 있죠. 다음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단위 계단 함수만 보는 거예요. 단위 계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이고 이게 t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돼서 이래 되겠죠. 여기 1에다가 이 함수, 즉 ut 함수가 되겠어요. 이걸 빼기 이렇게 돼서 요 놈이 되겠죠. 요거는 t가 되겠죠. 요거는 t 요거는 ut-t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해라. 그럼 요 ut 함수는 s분의 1이 되죠. 요거는 s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뭐가 돼요? 2의 마이너스 ts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함수는 s분의 1 함수 요거하고의 빼기가 되어지는 거죠. 빼기. 그러니까 s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ts가 되어서 s분의 1로 묶어내니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s가 되어지는 것이 얘가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구해보니까 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라플라스 변환하는 겁니다. 자, 얘는 무슨 함수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얘는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죠. 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얘는 2에다가 ut가 되는 거죠. 2에다가 ut가 된다. 2 ut 함수가 되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2는 그대로 있고요. 라플라스 변환에 ut 값이 되니까 ut를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s분의 1이 되죠. 2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s분의 2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적분을 하지 말고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적분하면 힘드니까 이러한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는 걸 알면 결국 상수는 s분의 상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라플라스 변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보죠. 이거 다 같은 이야기죠. 이제는 됐네요. 여기가 b가 돼 있고요. 여기가 1이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얘도 u의 t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뭐가 돼요? b가 되죠. 이것을 얘를 전체적으로 뭐 하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죠. 1이니까 뭐 1은 그대로 두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구해보면 s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에 요거는 2의 마이너스 bs가 되겠죠. 따라서 s분의 1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s라고 하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결론은 뭐냐? 이거는 마이너스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림이라는 거 알죠? 마이너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파형을 구하려면 이렇게 생긴 파형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파형을 해줘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마이너스 해줘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는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어느 거예요?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건 3번이죠. 3번이 답이 되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ft 함수가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u t-a가 될 거고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as에 대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 t-a가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자, 라플라스 변환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라플라스 변환 정리는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하면 뭐가 되죠?
단위 임펄스 함수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은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함수는 계단 함수든 상수든 상수를 라플라스 하는 거죠.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그게 뭐가 되죠? s분의 상수가 되고요. 얘가 이동을 하는 거죠. 늦게 가는 거죠. 늦게 가면 뭐가 돼요? 지수만큼 늦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s분의 상수인데 지수만큼 늦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공식이 이 두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경사함수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함수가 경사함수. 경사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램프 함수라 그래요. 램프 함수. 단위 경사함수 하면 기울기가 1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사함수, 램프 함수입니다. 자, 램프 함수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1일 때 1이 되는 거죠. 이걸 단위 램프 함수라 그러고요. 단위 램프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TUT라고 해요. TUT. 원래 이제 UT 함수인데 TUT예요. TUT. 이게 기울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TUT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UT 함수다. 그래서 TU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TUT 함수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TU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t의 곱하기 u의 t에 대한 값이고요. 그것을 인테그랄해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구해서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적분해줘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다 뭘 곱해줘야 돼? 2의 적분 공식, 라플라스 변환 공식 정의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시간의 함수 곱하기 시간의 함수죠.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값이 두 번 곱해진 형태를 적분해줘야 돼요. 함수 곱하기 함수의 적분은 그냥 적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곱하기 함수의 형태는 그냥 적분이 안 되고요. 부분 적분 공식을 적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식을 적용해서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값 자체가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t가 있고요. 다음에 요게 이제 그 2의 마이너스 st dt죠. ut니까 뭐 이거에 대한 값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앞에 값이 되겠죠. 요 값이 되잖아요. 요가.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적분 공식에 의하면 요 값이 되겠죠. 그것을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요렇게 한번 만들어주고 요렇게 한번 만들어줘야 되니까 fx 값이 있다면 fx 값이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g-x는 미분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gx를 구해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f가 있다면 f-x가 되고 그걸 적분 한번 해줘야 되고 그 다음 gx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적분 공식을 이 부분 적분 공식을 적용하려면 해서 요것이 있다면 f-x를 구해야 되고요. g-x가 있다면 gx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gx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점 찍은 거는 미분식이고 이건 미분식이 되겠죠. 미분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 안 찍은 건 원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요. 요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대입을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무슨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적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해주면 s제곱분의 1이라는 이런 결과를 끄집어내요. 역시 적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해서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결론을 잠깐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상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됐다? s분의 상수가 됐다라고 하는 걸 배웠다면 두 번째,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뭐가 됐다? s제곱분의 어떤 1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수에다가 곱하기 t가 돼 있다면 이건 뭐가 돼요? 상수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그대로 되고요. s자승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얘다라는 거예요. 얘다라는 거예요. 공식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단위 램프 함수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상수가 곱해진 램프 함수가 있다면 얘가 이제 상수가 곱해진 램프 함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가 곱해지면 그 예를 들면 그러면
램프가 n차 램프도 있잖아요. n차 램프. 이렇게 되는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t의 제곱이 되어지는 함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t의 제곱이 되는 함수. t의 제곱이 되는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걸 갖다 우리는 n차 램프 함수라고 그래요. n차 램프 함수. n차 램프 함수는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건 복잡해지겠죠. 훨씬 더. 공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t의 n승은 n차 램프 함수니까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돼요.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s의 t의 1차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t의 1차식이라고 한다면 s의 1 플러스 1의 1 느낌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s 자승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t의 2차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s의 2 플러스 1분의 2 팩토리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s의 3승분의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t의 3차식이다, 3승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돼? s의 3 플러스 1분의 3 팩토리아니까 얘는 기본이 어떻게 된다? s 4승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1이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1, 2, 3 느낌표라고 하는 거 생각나시죠? 어떻게 되죠? 1 느낌표는 어떻게 돼요? 1이죠? 2 느낌표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이죠? 3 느낌표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상수가 곱해져요. 예를 들면 a가 곱해져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a가 되면 되죠. 그러면 a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1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최종 결과가 S3승분의 20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5T의 3승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 5를 곱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S4승분의 30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공식이 쭉 만들어져요. 얘를 갖다가 뭐야? 램프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세 가지째예요. 세 가지째. 임펄스 함수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뭐예요? 계단 함수 한번 해봤죠? 다음 뭐예요? 램프 함수 한번 해봤죠? 이렇게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기억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UT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램프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되고요. n차 램프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죠.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요 5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정연파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정연파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다음에 지수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지수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다음에 요 n차 램프 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같이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라플라스 변환, 또 이 사인 함수, 정연파,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곱해졌을 때 라플라스 변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기본으로 속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본이 아닙니다. 요거 뭐 쌍곡선 함수라 그러죠. 쌍곡선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도 삼각함수의 라플라스 변환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그것도 기본으로 보면 요 정도 지금 체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쉽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응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림과 같은 램프 함수입니다. 램프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경사인데 경사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얘는 f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된다? t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1 플러스 1분의 1 팩토리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s 제곱분의 1이 되는 게 라플라스 변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지수 함수인데요. 지수 함수는 훨씬 더 쉬워요. 지수 감쇄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자, 이거는 지수라고 하는 것은 ft라고 하는 함수가 2에 마이너스 at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의해서 fs 값을 구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t 함수인 2에 마이너스 at에다가 곱하기가 되죠. 2에 마이너스 st dt가 되죠. 결국은 이 지수하고 지수가 두 개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수 법칙을 얘를 적용해 보면 이 fs라고 하는 이 식은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지수에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s 플러스 a가 되거든요. 거기에 t에 dt가 돼서 결국 지수는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식이 되겠고 요 앞에 상수가 1이 곱해진 거죠. 여기가 1이 곱해진 거로 보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 되어진 거하고 똑같을 거고 단지 지수가 들어갔으니까 요 s 플러스 a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s 플러스 a에다 t가 곱해지니까 s 대신에 s 플러스 a가 들어가서 결국 s 플러스 a분의 1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들어가면 s가 있는데 s 대신에 지수가 들어가서 s 플러스 a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한다면 자 얘를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얘를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식이 지수는 밑으로 내려오고 지수는 불변이죠. 적분하는 것은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넣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차피 무한대가 들어가면 이 앞에가 뭐가 있든 간에 무한대가 들어가는 순간에 0이 되어버리죠. 이게 무한대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0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s 플러스 a분의 1이 되고 지수가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a에 0이 되는 거죠. 결국 0이 되니까 모든 수의 영승은 1이 된다고 했겠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니까 결국은 요 값이 1이 되거든요. 영승이 돼 있으니까 1이 되니까 남는 게 뭐가 돼?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수가 되어지면 여기가 지수가 되어지면 반드시 뭐예요? 지수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지수 적분하게 되면 지수가 반드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s 플러스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s 플러스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 지수값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호는 어떻게 돼요? 부호는 반대가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s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지수의 부호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지수 함수는 s 대신 s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다 2에 마이너스 at다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자라고 한다면 t잖아요.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돼요? s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요거는 뭐 지수죠. 지수는 s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s 플러스 a가 되죠. 이 s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호에 반대 부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뭐냐?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수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는 공식이 뭐예요? s 대신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부호에 반대가 되는 것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지수 감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함수가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해보래요. 이거는 빼기죠. 곱하기면 뭐 그냥 1인데 이건 빼기가 돼 있으니까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돼요. 각각 라플라스 변환하면 돼요.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돼요.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얼마가 될까요?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상수가 되죠.
자, 지수를 라플라스 변환하죠. 지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S 대신에 S 플러스 A가 되겠죠. S 플러스 S가 마이너스니까요. A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두 개가 마이너스 되라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되라 그랬죠. 이렇게 마이너스 되라 그랬어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시면 돼요. 통분하면 되겠네요. S에 S 플러스 A가 되면 되죠. 그리고 S 플러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A, S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분한 거야, 통분. 이거는 S 플러스 A에 S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니까 A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돼서 3번이 되죠.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뀌는 방법 간단해요. 여기다가 S 플러스 A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S 곱해준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같아질 거예요. 분모가 같아지겠죠. 분모가 같아지고 이걸로 같아지고 나머지 분자는 빼기 해주면 되죠. 요거 빼기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죠. 이걸 통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이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상하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값이죠. 사인의 값으로서, 코사인의 값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상하함수라고 그래요. 근데 상하함수 이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하려면 지수함수 형태로 변환해 줘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각이 세타라면 요 밑에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높이는 뭐가 되죠?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A의 각의 세타다라고 하면 A의 2의 J의 세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갖다 우리는 지수 좌표라고 그래요. 지수 좌표. 근데 결국은 뭐냐면 A의 각의 세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좌표는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여기가 A라면 A의 코사인 세타, A의 사인 세타가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의 j 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 A를 빼버린다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가 사인 세타고 여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세타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허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함수로 나타낸 것을 직각좌표하고 지수좌표로 표시하고 지수좌표는 결국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또 2의 마이너스 j의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뭐죠? 코사인의 세타에 마이너스 j의 사인의 세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의 j의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의 세타를 한번 차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j의 사인의 세타의 빼기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의 세타가 되겠죠. 네? 요 빼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의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를 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 값이 그러면 결국 뭐예요? 코사인은 없어지겠죠? 사인만 남죠. 요거는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2j의 사인의 세타가 돼요. 사인 세타를 그럼 구해보자.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뭐가 되죠? 2j분의 뭐가 돼요? 1에다가 2의 j의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의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인의 오메가 t는 2j분의 1에 2의 j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뭐야? 얘가 그 이야기라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얘기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죠. 지수를.
지금 보세요. 요거는 EJ는 상수니까 나올 거고요. 라플라스 하는데 지수 라플라스 변환, 지수 라플라스 변환이죠. 지수를 라플라스 하는 거야. 그 지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지수 대신에 S 대신에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지수 라플라스 변환, 지수 라플라스 변환이야. S 대신에 뭐 집어넣고 S 대신에 뭐 집어넣잖아요. 에? 즉 1을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S분의 1이잖아요. 근데 S 대신에 뭘 집어넣어? S 마이너스 J 오메가를 집어넣는 거죠. 또 1을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인데 S 대신에 S 플러스 J 오메가를 집어넣는 거죠. 결국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요 부분이. 그러면 EJ는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 부분을 통분을 해줘야겠죠. 여기하고를 통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분인데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S의 마이너스 J 오메가와 S의 플러스 J 오메가를 곱해준 게 통분이 되겠죠. 여기가 뭐가 돼요? 그러면 S 플러스 J 오메가가 될 거고 여기가 뭐예요? S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될 거고 같이 S 플러스 J 오메가 곱해주고 S 마이너스 J 오메가 각각 곱해주게 되면 통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획복수수가 되죠. 여기 있는 게 얘가 공획복수수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S의 제곱에 오메가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분자는 요거하고 요거가 빼기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 빼기 되겠죠. 통분이 되니까 통분한 값은 요 값이 되겠죠. 결론을 보면 마찬가지로 요거 2j 오메가가 되죠. 2j가 되죠. 결국 이게 2j 오메가가 되는데 2j는 없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오메가만 남죠. 그러니까 사인의 세타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결국은 이거는 공식으로 가야 돼. 절대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증명하면서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사인의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뭐가 된다? 사인이니까 s가 되어진다. 아니 오메가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오메가가 되어진다. 네? 사인이니까 오메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코사인의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s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여기가 뭐로 바뀌어요? s로가 바뀌는 거죠.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도 이와 같이 변형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변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의 그 지수좌표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적분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문제 풀이 보세요. 적분했나? 여기 적분 들어갔어요? 적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적분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분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처럼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